피에로, 광대. 이런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 공포영화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불쾌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이상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웃겨주는 것이 광대라지만 공포영화 탓인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탓이겠죠. 이번 이야기에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광대들이 등장합니다. 흑백 세계에서 화려한 광대들이 태초의 웃음을 찾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입이 찢어진 광대가 전단을 나누어 주고 있다. 오리지널 극단. 태초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모든 보조장치 해제시 입장 가능. 짤막한 문구. 그 문구를 본 모든 이들이 관심이 없다는 듯 전단을 바닥에 버리거나 무시하고 지나갔다. 전단이 딱딱한 콘크리트를 훑으며 바람을 타고 내려앉았다. 나는 내 발밑에 내려앉은 전단의 문구를 눈으로 대충 쓱 훑어보았다. 시계의 형태를 한 왼쪽 손목의 보조장치의 숫자를 쳐다보았다. 199. 20대의 끝자락의 나이치고는 꽤 적은 숫자였다. 2144년, 세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월한 유전자로서의 변화, 혁명, 유전자 혁명이라는 역대 인간 최고의 발명 이후로 인간은 영원한 젊음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혁명적인 이 아이디어에 모든 이가 열광했다. 그러나 환경은 버티지 못했다. 인간의 발전을 지구는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구는 벌레처럼 증식하는 인간을 막지 못했다. 세계정부는 이 사태를 진작에 예언했으나 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막지 못하였고 수많은 토의 끝에 인간에게 한 가지 철칙을 부과하게 된다.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느낀 자들에게는 다음 후대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정해진 모든 법률을 위해 존재하는 제1의 원칙, 인당 수명칩 하나. 감정의 소비를 측정하는 칩이 전 인류에게 심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도 거지도 공평하게 마이크로 단위의 차이도 없는 죽음의 칩이 심어진 것이다. 살 만큼 살았던 인간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살 날을 걱정하게 되었다. 편도체에 활성화된 뇌의 기능에 박힌 칩은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고 난 후의 일을 정교하게 기록한다. 우울증과 강박증 등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칩이 인간의 생명에 관여하기 위해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과 같이 부식되는 칩은 그 용량을 초과하면 칩과 함께 뇌를 녹이게 된다. 그 후 안락사와 비슷한 느낌으로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게 된다. 세계정부는 그 상태를 코마 상태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서서히 젊은 모습을 유지한 상태로 늙어가는 것을 강제하게 되었다. 감정이라는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삶의 터전 지키기의 방향성은 현대에 이르러서 감정을 어떻게든 절제하여 오래 살려는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정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을 얕본 것이다. 인간은 이 불합리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틈새를 찾기 시작했다. 칩에 기록되는 남아있는 감정 수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그것을 세기 위한 보조장치가 생겨났고 영화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문을 닫았으며 세상의 색감은 점점 단색화되며 검정이 가장 많이 선택된 올해의 색상으로
선정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에도 반발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광대였다. 광대 세력들은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웃고 슬퍼했으며 사랑을 나눴다. 흑색의 세상에서 광대들은 유난히 튀어 보였다. 일부는 그들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이라며 비난하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사실 광대들만이 세계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한 인간상이라고 칭찬 일색이기도 했다. 색깔이 사라지기 전 세대인 이들은 대부분 그들의 입장을 옹호했고 나와 같이 흑색의 세대에 태어난 이들은 그들을 질색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감정이라는 것은 아껴도 모자랐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던 내 감정을 그런 데에 소비하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이다. 빅 198. 젠장. 이런 식이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역시 이 녀석들이 싫었다. 어째서 그런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날을 줄여갈만 하는가. 나는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고 감정 따위 아무렴 좋았다. 숨 쉴 수 있고 밟을 땅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다. 감정이 없어진 덕에 전쟁도 사그러들었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일도 없어졌으며 세상은 평화로워졌다. 다만 조금 무기력해진 인간이 늘어났을 뿐. 이 칩도 언젠가 세계 인구의 질서가 유지되기 시작하면 세계 정부는 멈출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다. 벌써 몇십 년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광대들은 대체 무엇에 불만이 가득한 것일까? 감정을 소비하면 죽어나가는 사회에서 이딴 공연을 열 생각을 하다니. 공개적인 테러리스트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흑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튀는 색감을 가진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내게도 다가왔다. 고개를 휙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다른 사람과 같이 무표정으로 전단을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고 싶었으나 신호가 금세 차렷 자세의 인간 이모티콘으로 바뀌고 말았다. 광대는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오는 광대를 보고 재빨리 보조장치를 작동시켰다. 포식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보조장치가 기동하는 소리이다. 보조장치가 기동하자 팔에 지속해서 전기 자극이 오기 시작했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감각이다. 그래도 이 아픔은 다른 것을 잊게 해주었다. 행복한 것, 슬픈 것, 그 외에 감정이 차감될 만한 모든 것을. 세계 정부는 다행히도 고통에 의한 감정 소모는 불가능하도록 칩을 제작했다. 폭력 사태로 일어날 대혼란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삶에 강한 집착을 가진 인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 보조장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일정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은 다른 감정을 다소 무감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 옆에서 히히거리며 웃는 광대를 무시할 정도로.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찰나 옆에서 웃고 있던 광대가 전단지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아까 보았던 극단에 관한 전단이었다. 불쑥 내민 손에 놀란 나는 거의 전단을 빼앗아오듯 낚아챘다. 나는 광대가 무어라 말을 걸어오기도 전에 밋밋한 보도를 빠르게 건너왔다. 딱히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더는 따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걸터앉았다. 회색 계열의 소파, 검은색 옷, 흰색 식탁, 검정 서랍장, 하얀 침대. 그리고 내 시선은 이 눈앞의 전단에 멈추었다. 빨강과 노랑.
이 집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색. 빨리 어딘가로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어딘가에 두더라도 눈에 띌 뿐이었다. 전단을 완전히 치워버리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서기로 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무기력할 뿐이었으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앞을 지나갔다. 똑같은 시계와 똑같은 옷, 똑같은 시선 처리. 내가 들고 있는 전단을 보고 눈을 피하며 성급히 지나가는 이들. 그들의 뒷모습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다. 경쟁도, 싸움도,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무기력해져만 가는 뒷모습. 우연하게도 그들 뒤에는 형형색색 복장의 광대들이 보였다. 광대들이 수가 꽤 있더라도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는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싶었다. 손의 전단을 다시 바라보았다. 구로살로, 성산동. 작은 폐창고에서 극단이 펼쳐질 예정. 우연히도 그 장소는 근처였다. 극장 내의 사람은 채 40명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적은 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을 정도.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들 또는 삶의 미련이 없는 인간들이었다. 무슨 생각인지 꽤 젊은이들도 한둘 보였다. 나머지는 전부 전 세대의 사람들. 젊음이 지나가고 젊음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몸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의 희끗희끗한 머릿결이 휑하게 보였다. 마지막이라도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다는 생각일까. 그들은 꽤 이 공연을 기대하는 듯이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세계를 아직 잊지 못했으니까. 그 세계를 겪지조차 못한 내겐 그저 불편한 뿐이었다. 나도 그들처럼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무대의 조명에서 들이운 빛을 활로로 삼아 먼지가 쌓이지 않은 곳을 찾아 자리를 훌훌 털고 대충 중앙의 아무 곳에 의자를 잡고 앉았다. 정면에는 수많은 광대가 입지 젖은 미소로 물건을 옮기고 소품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를 펼쳐야 하는 것에도 수명을 신경 쓰지 않는지 안막 뒤의 광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도 혼자 털썩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 무기력한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막 뒤이기에 그들의 얼굴이나 몸은 보이지 않고 형태만이 눈에 잡혔다. 마치 허수아비를 고정한 나무가 꺾여버린 것처럼 그들의 그림자가 무너져 내렸다. 털썩 쓰러지는 그들의 모습은 어느 드라마나 연극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진짜 같았기에 지금 공연을 시작해버린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게까지 만들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동료의 죽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었지만 광대들은 대개 그렇지 못했기에 이 부분은 나름 그들이 공연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의 기대감이 부풀거나 즐길 일은 없겠지만 무심한 표정을 유지한 채 옆 계단에 쓰러져 있는 광대의 옷에서 무대에 관한 소개 내용이 적힌 전단을 쓱 꺼내 들었다. 태초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웃기지도 않는 문구였다. 털썩. 또 몇몇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이래서 공연을 시작할 수나 있으려나 오히려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저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이 끝나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진 채 죽어가는 것일까? 빨강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광대들의 싸늘한 주검들은 넓게 퍼져 있어서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예전에 존재했던 꽃밭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아름답지 못한 빨간 장미가 피어난 꽃밭과 코끝에 잠시 머무는 약간의 뇌가 타들어간 냄새가 내 상념을 방해했다.
그 그로테스크함을 버티지 못한 건 나뿐이 아니었는지 여기저기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광대들의 대표로 보이는 몇몇이 앞으로 나와 공연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시작했다. 소개부터 그들 중 한 명의 대표가 코마 상태로 들어간 대사건을 뒤로 하고 어영부영 시작한 그들의 공연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목차도 있고 소개도 있었고 플롯도 존재했다. 다만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코스염을 달고 나온 한 광대가 전설적인 코미디언을 성대모사 했을 때 몇몇 노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의자 뒤로 넘어갔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랑을 연기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이 진짜로 행복하게 함께 죽어버리는 이슈가 발생했기에 공연은 짙은 죽음의 냄새와 함께 감동의 눈물을 삼켰다. 광대들은 공연 한 분야가 끝날 때마다 연신 손뼉을 쳤고 그렇게 마지막 공연이 시작되었다.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있던 광대들이 하나 둘 가면과 옷을 집어던진 채 무대 중앙에 나왔다. 나이 들어 보이는 이들도 나이가 적어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소년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평범해 보이는 한 남성이 돌연 소년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금세 전염되기 시작했다. 그 울음바다 속에서 나이가 있어 보이는 노인이 광대의 가면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목이 잔뜩 막힌 먹먹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광대다. 광대는 사람에게 감정을 파는 일을 한다. 여태껏 그래왔다.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판다. 웃고 떠들고 즐기기 위해서,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장작 삼아 화려하게 불태운다.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고.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이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정작 아이들은 더는 미소 짓지 않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광대에게 이전에 인간이다. 인간은 감정을 느낀다. 지금까지 저 아이는 마음껏 울지 못했다. 마음껏 자신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사회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삑소리와 함께 노인은 말을 마저 잇지 못하고 쓰러졌다. 흐느끼는 남자의 울음소리 이외에 몇몇 삑삑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주위가 조용해졌다. 노인이 쓰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가 나와 말을 잇기 시작했다. 과거에 한 자폐증을 앓는 소년이 있었다. 소통도 표현도 감정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겐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는 만족했고 그런 채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다. 그러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그에게 한 소년이 다가왔다. 호기심 많은 소년은 많은 것을 물어왔고 어느덧 중년이 된 소년은 자신이 살아온 만큼의 대답을 건네주었다. 중년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었다. 혼자 살아왔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몇몇 대답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소년은 대화가 즐거웠는지 며칠을 중년을 계속 찾아왔다. 그러던 중 일주일이 되는 날, 소년은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했다. 중년은 소년에게 자신이 찾아온 답을 알려주지 못했다. 영원히. 그리고 그게 그가 흘린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다. 겨우 되찾은 감정을 다시 사회가 거세해버렸기 때문이다. 오래 키우던 내 개가 죽었다. 아침마다 시끄럽게 짖어대는 녀석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근데 나는 그냥 바라보다가 덤덤히 그를 묻었다.
광대들은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길게 자신의 사연인지 또는 이름 모를 이의 사연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다가 픽하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다. 모두가 만족한 채 늘어졌으니까.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술에 취한 듯 널브러진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수많은 시체 속에서 나는 어째서인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삑. 익숙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보조장치를 제거했기에 숫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허전한 손목을 바라보고 아래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무겁게 달려있던 보조장치들이 떨어져 나가고 널브러진 이들이 자유로워 보였다. 살아남은 몇몇 광대들이 눈에 보였다. 그들은 묵묵하게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현대인처럼. 하지만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계단에 누군가 밟고 지나가 찌그러진 광대의 가면이 하나 눈에 보였다. 가면을 챙기고 휘날려진 전단을 주워들었다. 입이 찢어진 광대가 전단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